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번 에세이 파트 진행을 맡은 신여주 최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샵배움 공유회 마지막 순서인 에세이 발표가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에세이 발표를 해주실 열세분들을 향해서 보시는 분들 다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발표가 굉장히 많고 길기 때문에 저희의 멘트는 최대한 줄이고 이 에세이 발표자분들의 멘트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보겠고요.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순서인 세화부터 불러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맹세학교 6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병찬 형이 신나는 학교로 전학을 갔고 도훈 형이 신나는 학교에 입학했다. 그로 인하여 신나는 학교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 학교를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이미 6학년 때 일반 학교에 다닐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대안학교였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조금 힘든 일이기도 했고 누구보다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한 6년을 보냈지만 항상 일반 학교로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었다. 아버지는 처음에 나를 제천관대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해서 진짜 일반 학교에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님들이 줄곧 신나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앞에서 말했지만 대안학교를 나왔다. 시작부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학교도 대안학교를 나오면 진짜 완전 남들과 달라질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런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한 신나는 학교의 장점은 귀에 들리지 않았다. 결국 선율이와 같이 붙게 되었지만 기쁜 마음만 있지는 않았다. 대안학교를 6년 다녔음에도 나는 사실 어디 가서 내 학교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였다. 대안학교를 달갑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내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걸 어려워했다. 남의 시선뿐만 아니라 나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기숙사 생활도 나에게 그리 좋은 시선은 아니었고 학교의 인원수나 급식 같은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합격이 되었어도 줄곧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좋은 학교라 그러고 내가 보기에도 배울 점이 많은 학교임은 틀림없어. 몇 년을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녀보자라는 생각으로 결국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같이 다 어색했고 불편했다. 사실 내 스스로 신나는 학교 자체를 좋게 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안 좋은 거 더 안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였다.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의문인 수업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일반 학교에서 학교가 일찍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쉬는 애들이 부럽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그리고 친한 친구 선율이는 있었지만 여기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다. 그렇게 학교 기숙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면 매주 부모님과 싸우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 부모님도 처음엔 무조건 신나는 학교가 좋다고 말했던 것 같아 답답한 면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학교를 떠났다. 난 세상학교 준비 과정부터 의문을 가졌던 것 같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모둠끼리 모여서 계획을 짰는데 학생들은 세상학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짜라고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 세상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계획을 짜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계획이 엄청 허술했다.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터져버렸다. 해상학교에서 몇몇 애들을 중심으로 기싸움과 편가르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 편가르기가 지금까지도 미미하지만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7학년 대다수가 세상학교의 기억은 안 좋게 여기고 있다. 나도 그리 좋은 세상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해상학교를 기점으로 나의 주말이 변했다. 해상학교에서 힘들었던 걸 부모님과 나누고 공감받고 방학 때 잘 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러다 보니 마음가짐을 고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좀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봄방학이 끝나고부터는 집에 가면 학교에서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금은 신나는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신나는 학교를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게도 수업이다. 좋아하는 수업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인류의 지혜, 삶과 철학, 미술 수업이 있다. 인류의 지혜 수업은 들어오자마자 좋아하게 되었다. 원래부터 근현대사 배우는 걸 좋아했었고 한결쌤이 알려주시니까 너무 재밌고 그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수채정 시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되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한결쌤이 주신 토론 주제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내가 이런 수업을 듣는다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삶과 철학 수업은 매주 화요일 5, 6교시에 들었다. 처음에는 이런 수업을 주마다 들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기도 했지만 점점 수업에 흥미를 찾기 시작했다. 상상과 표현, 미술 수업은 나에게는 정말 대단한 수업이었다. 나는 그림을 진짜 심각하게 못 그린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사물을 보고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해서 나는 매번 마지막까지 그리면서도 결과물은 정말 비참했었다. 신나는 학교 미술 수업도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술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학교는 좋은 수업도 정말 많지만 신나는 학교를 내가 지금 지옥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이렇게 좋은 형, 누나, 선생님, 친구들이 있어서인 것 같다. 고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나와 함께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어른처럼 대해주는 형, 누나들이 내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고 느껴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렇지만 난 아직도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다. 난 욕심이 많아서 일반 학교의 진도도 뒤처지기 싫고 기숙사에서 인간관계도 잘 만들고 싶은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학교 수업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들이 하루하루 쌓인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집에 와서 무기력하게 있는 내 모습이 비참해 보였다. 내가 생각해도 난 벌써 학교의 수업과 학교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는 것 같다. 한 학기 동안 했던 수업을 평가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지만 아직 한 학기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학교를 판단하는 것 같다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고 내 스스로도 너무 빨리 학교를 결론지어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이지만 안 좋은 것은 더욱더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난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때 겉표지를 보고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판단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지금 신나는 학교를 바라보는 모습이 딱 그거인 것 같다. 맨 앞표지와 결말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앞표지만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나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이 학기에는 판단하기보다는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새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7학년 예찬이 에세이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허리 픽을 이렇게 세워서 세화가 너무 잘했는데 저는 그만큼 잘 못해가지고 양해해 주세요. 신나는 학교에 입학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기숙사 학교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신나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왔던 날 나는 차에서 엄청 긴장되고 많은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막상 기숙사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나를 보자마자 신나하며 반갑게 인사해 주어서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렸었다. 나는 7학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선배들이 친절할까? 라는 걱정을 하며 짐을 풀고 있을 때 같은 방 형들이 들어왔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같은 방 형들이랑 같이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어색한 분위기라서 조용히 있었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 형들도 모두 친절하고 처음 신나는 학교에 온 나를 많이 챙겨주어서 점점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진 것 같았다. 신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처음에 내가 있는 곳이 학교인지 아니면 학교가 아니고 약간 캠프 같은 느낌이었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선배님들과도 친목을 쌓는 분위기를 보니 내가 알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가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만남 주간이 끝나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고를 때 나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수업을 골라야 할지 몰랐다. 친구들이 고르는 것을 같이 골랐던 것 같다. 원하는 수업을 고르고 신나는 학교에 적응하다 보니 바디 포쿠션이라는 것을 이라는 몸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로 연주를 하는 것을 사감 선생님들에게 갑작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친구들은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가며 즐겁게 배웠지만 점점 배우다 보니 학교 적응도 힘든데 끝나자마자 바디 포쿠션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안 좋아졌던 것 같다. 하지만 최종 공연을 했을 때는 친구들과 합이 잘 맞고 그동안 연습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주 만족스럽게 끝났던 것 같다. 바디 포쿠션이 끝나고 세상학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은 친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나마 친한 친구들이 많은 마을팀에 들어가서 세상학교 계획을 짰다. 처음 세상학교 계획을 짤 땐 친구들과 손발을 맞지 않아서 그런지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했지만 한번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다 계획을 쭉쭉 짤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역할은 예산을 계산하고 시간표를 짜는 것이었는데 이 일도 친구들과 하다 보니 금방금방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세상학교를 시작했을 때 나는 2주 동안 안성탐방팀, 마을팀, 어울림팀이 준비한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우리 마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에는 확실히 계획을 짜지 못해서 중간에 긴급회의도 많이 하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활동을 못할 때도 있어서 못할 때 대책이 없어서 후회도 되었고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계획을 짤 때 한 번 할 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꼼꼼히 짜고 열심히 여러 상황을 대비해 대책을 많이 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던 세상학교를 마치고 나서 7학년 세상학교 마을팀 발표는 내가 맡게 되었다. 나는 신나는 학교의 전교생 앞에서 하는 첫 발표라서 많이 떨렸지만 다른 팀 친구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열심히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나는 학교 첫 발표를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자라는 다짐을 하였다. 세상학교 결과 공유 발표 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했다. 리허설을 할 때는 7학년들만 모아두고 했지만 생각보다 발표가 잘 안되고 자신감도 없어서 그런지 많이 실수를 했다. 리허설을 마치고 나와서 발표할 차례가 오게 되었다. 나는 이때 어차피 발표할 거 제대로 자신감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최대한 틀리지 않고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발표를 마치고 나는 나의 다짐을 잘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선배님들도 칭찬해주고 친구들도 잘했다고 해줘서 나는 발표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세상학교가 끝나고 7학년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학교 생활이 더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1학기밖에 안 됐지만 벌써 남은 신나는 학교 생활이 기대된다. 들어오시면 되고 다음 수호 나와서 53분까지 발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신나는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이다. 내가 신나는 학교에 온 이유는 자기주도성을 기르고 싶고 신나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접한 것을 바탕으로 진로에 다가가고 사회성을 기르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주도성이 필요한 이유는 주도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이 주체로 나서고 자기 몫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주도성을 기르기 좋은 환경인 신나는 학교에 왔다. 하지만 나는 주도성을 기르러 온 것인데 여기 있는 동안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있고 푹신한 매트리스와 나를 기다리는 전자기기 산책을 하고 싶은 욕구 그냥 너무 좋은 것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 해야 될 학업이랑 과제 그런 걸 방해했습니다. 나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지만 자각만 했을 뿐 바뀌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 자신이 한심하게 됐고 스스로가 너무 싫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런 상태이긴 한데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흥미와 잘하는 것, 꿈을 찾고 싶어서 오기도 했다. 여기서는 틀에 박혀있는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학생이 스스로 과목 선택, 교과 개설, 주도성 프로젝트, 세상학교와 인턴십 등을 하며 진로와 흥미를 찾는데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아직 사회에 나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회성을 기르고 싶다. 신나는 학교를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거라 믿고 기숙사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며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며 상대를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딛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신나는 학교에서 흥미와 진로를 찾지 못해도 계속 실패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 계속 실패를 하면서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다. 난 앞으로 여기 신나는 학교에서 다양한 것에 마음껏 도전하고 계속해서 실패해서 결국엔 딛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다양한 배움을 얻었다. 대표적인 수업으로 두 개를 꼽자면 삼가철학과 숫자정치사가 있다. 나는 이 수업들을 만드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우선 숫자정치사에서 과거사가 아닌 현대사를 다루며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신다. 대부분은 입에 담기 어려운 무거운 사건을 다루거나 온 국민이 찬양할 만한 중대하고 위대한 사건을 다룬다. 나는 한결쌤 수업을 들으며 위대한 영웅들의 일대기나 업적을 듣기도 하고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듣고 배우며 역사를 더 깊숙이 잘 알게 되어 좋았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도 들으며 정말 재밌는 나날을 보냈다. 수업을 들으며 역사 쪽으로 성장한 것 같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삶과 철학이라는 수업도 들었는데 수업이 정말 마음에 들고 재밌었다. 철학은 대중적으로 무거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긴장했는데 그런데 태쌤께서는 철학을 학교의 비전, 신나는 학교와 연관지어 재밌고 흥미롭게 철학이라는 개념, 철학을 알려주셨다. 이 수업이 좋은 이유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철학의 특성상 계속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난 이 부분이 정말 좋다. 철학 수업을 하며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나 학교에 온 이유 등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수업의 내용으로는 로마 철학적 자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관, 에피쿠로스의 가치관과 쾌락주의 사상을 배우는 등 다양한 철학 배움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상학교를 통해 얻은 배움. 나는 세상학교 과정을 거치며 나와 주위 친구들 모두 다 성장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모두 갈등을 겪고 오자마자 바로 그 계획 짜라고 하니까 계획도 허술하고 서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신경전도 벌이고 화내는 친구도 많았고 울기도 했고 서로 많은 힘듦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서로 협력하여 마을 정보책자나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면서 그 덕에 협동심이 친구들 간에 생긴 것 같아서 좋았다. 많은 회의들을 거치면서 이를 극복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 정말 좋았다. 나는 여기에 와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햇병아리지만 앞으로 성장하려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7학년 3명의 친구들이 발표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같은 학년끼리 묶어서 피드백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준 세 친구에 대한 피드백이나 응원의 말 있으면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학년 친구들이라서 저희 학교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에세이를 생생하게 전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들 저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고 앞으로도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선배님이라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배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다음 8학년 친구들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학년의 첫 번째 순서 은호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세이를 발표하게 된 마이크 켜봐. 안녕하세요. 에세이를 발표하게 된 최은우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늘님 1학기는 창문에 붙은 물방울 같았다. 창문에 붙은 물방울은 아래로 내려간다. 또 다른 물방울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 길을 나는 찾지 못하였고 누군가 그 길로 이끌어 주어도 가지 못했다. 나는 내 한 학기를 물방울에 비유하여 이 에세이를 쓸 거다. 3월 개학을 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 새로운 신입생들과 친해지는 게 힘들었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힘들었다. 그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 신입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서이다. 하지만 나도 작년에 저랬겠지 하면 참았다. 그때 나는 누군가 나에게 베풀었던 인내심을 배웠던 것 같다. 그 누군가에게 고마웠다. 그 사람 덕에 작년에 나를 다시 성찰해 볼 수 있었고 내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때 너무 미안했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다시 성찰할 수 있어서 기뻤다. 하지만 그렇게 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학교를 시작했고 나는 그렇게 불안하게 세상학교를 시작했다. 세상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과연 세상학교를 배움이 있는 학교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세상학교에서 김포팀이었는데 하는 일이 풍경 그리기와 마지막 날 소감 나누기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고 에세이를 쓸 때도 쓸 게 너무 적은 게 아쉬웠다. 세상학교를 하는 동안 공동체는 만들어졌어도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시작을 하고 나서는 8학년 세상학교의 목표인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의 평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 같이 먹고 자고 씻는 동안 공동체를 느꼈고 공동체의 평화 대신 나의 평화가 만들어졌다. 나는 8학년 세상학교가 나의 평화를 찾아주었기에 만족스럽다. 또 평소 얘기를 잘하지 않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세상학교를 하면서 든 생각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우리 8학년의 힘으로 공동체와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 하지만 공동체와 평화 모두 학교에서 세워도에서 얻은 것들이고 내가 참여한 김포팀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우리 김포팀이 공동체와 평화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것 같고 그냥 레크레이션, 이름표 뜯기 등 너무 즐겁게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세상학교가 끝난 뒤 나는 동생들이 좋게 보였다. 가끔씩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좋게 보인다.
나는 이렇게 동생들이 갑자기 좋게 보인 이유를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자면 세상 학교를 가서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해 보아서 그 여운이 남아 동생들도 좋게 보인 게 아닐까 한다. 세상 학교가 끝난 뒤 방학을 보내고 수업을 시작했다. 나의 수업 태도는 작년과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내가 싫었다. 매번 성찰을 할 때마다 아쉽다고 하고 발전이 없어서 나 자신이 한심하다. 또 이런 성찰을 해놓고 다음 학기에는 내가 게으를 것 같아서 걱정된다. 솔직히 다음 학기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 자신을 질책하다 보면 서서히 괜찮은 내가 되지 않을까 한다. 나의 유연의 태도도 수업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일이라고는 시간 알림이가 다였고 회의에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뀌길 바란다. 나는 이번 학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이다. 작년에 성찰한 나의 잘못을 이 에세이에서도 자책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나의 후회를 또 후회하고 있다. 나는 그런 나의 무책임한 행동이 싫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하다.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지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 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결국에는 이뤄낸 것이 없었다. 나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나를 너무 믿었다. 그런 나의 자만이 결국 이뤄낸 것이 없는 나의 하늘을 일하게 만들어낸 것 같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나는 이번 학기가 시작한 그대로인 것 같고 이렇게 이뤄낸 것이 없는 그대로인 것 같다. 이렇게 이뤄낸 것이 없는 나의 1학기 성찰 에세이는 끝이 났다. 거의 모든 게 아쉬웠지만 다음 학기에는 후회하지 않은 한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네, 은호 오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리가 언니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복되는 삶을 사는 중2병 소녀의 끝나지 않는 행복소설 에세이를 발표하게 된 박나린입니다. 저의 에세이는 반복되는 삶을 사는 중2병 소녀,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고요.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음이 이상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해서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삶을 사는 중2병 소녀의 끝나지 않는 행복소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밀양박의 아리따울다, 기린릿, 박나린. 반복되는 삶을 사는 그냥 아주 평범한 15살. 중2병 소녀다. 나는 반복되는 삶을 산다. 또 소설책 마지막 엔딩도 모른 채 첫 장틀만 만들어가고 있다. 7시가 되면 눈을 뜨고 하음 하는 음성과 함께 기지개를 핀다. 일어나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다. 무릉덩이처럼 늘어난 머리끈으로 빗줄기처럼 뻗은 나의 머리를 묶고서는 시장터 같은 옷장을 열고 옷들과 눈싸움을 한다. 화장실로 들어가 눈싸움을 이긴 토끼가 그려진 핑크색 옷을 입어주고는 치카치카 양치를 한다. 15도에서 21도 사이의 물온도로 얼굴에 물을 묻힌다. 피부에 송글송글 물이 맺히면 보글보글 거품으로 60초 동안 거품놀이를 한다. 아침 세수가 끝나면 자두빛 립밤을 바르고 룸메이트와 드라마 선지없고 티어를 이야기한다. 8시 9분이 되면 이야기가 끝나고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끈 풀린 운동화를 신는다. 딸깍, 키를 챙기고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붙어있는 벌레와 눈이 마주친다. 벌레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영양제가 없으면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나를 위한 필수 코스이다.
딱딱한 바닥 위 말랑한 친구들과 인사를 한다. 정말 따뜻해진다. 붕붕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가 잼미니 버스라 부르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향한다. 1년을 넘게 함께한 친구들, 5개월의 시간을 함께한 상기 친구들과 함께 모두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하며 각자의 휴식을 취한다. 나는 콩알만한 이어폰을 끼고 콩알만한 소리로 흥얼거린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파티를 즐기고 있다. 나만의 작은 파티가 끝나면 우르르르 소리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다. 순정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길게 뻗은 돌바닥에서 순정 만화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걸어간다. 교문을 지나 출입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간다. 처음 보이는 화장실과 인사하고 쉬실, 튼실튼실, 오심실, 계단, 좌심실, 북실북실, 이해득실과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우리 신나는 사람들과 만나 손을 흔든다. 꼬르륵 하는 배를 부여잡고 후관동 뒷문으로 들어가 쩝쩝하는 소리를 들으며 식판을 들고 급식을 받는다. 자리에 앉고서 둥근 숟가락으로 먹방 유튜브가 된 것처럼 밥을 뜨고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제육을 올리고 김치를 올려 한 입을 먹는다. 그제서야 나는 후관동과 인사를 하고 우거우거 먹는다. 밥을 다 먹고는 하루 첫 이야기가 시작될 교실로 들어가서 나는 이야기를 듣는다. 수업이 끝나면 남은 수업들과 마주한다. 수업을 하면서는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라일릿이 된 것 마냥 여러 감정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나도 감정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주절주절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며 밥을 먹는다. 밥을 먹고 나서는 모두 하나둘씩 나와 축구를 구경한다. 서로를 서로가 응원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버스가 도착하면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빨래 전쟁. 빨래를 하기 위해 나는 버스 오른쪽 맨 앞자리 창가자리 옆에 앉아 우리 버스가 먼저 출발하길 기도한다. 버스를 타고 우리의 기숙사로 이동한다. 기숙사에 도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위의 나그네처럼 나는 달려간다. 빨래 전쟁이 끝나면 헉헉 하는 소리와 함께 301호 방에 들어가 빨래 자랑을 하며 어떨 때는 슬픈 빨래 이야기를 들려주며 룸메이트들과 인사를 한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무슨 일은 없었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 방 귀요미 막내 유주를 놀리며 시간을 보낸다. 세상에서 유주 놀리는 것이 가장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나면 각자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뚝딱 과제를 끊는다. 그렇게 좀 외로운 달이 찾아오면 툭툭 걸어가 밖을 나와 앉아 뻔한 중2병 소녀의 소설을 쓴다. 살랑살랑 나뭇잎들과 짹짹 인사인지 비명인지 모를 이야기를 전하는 새들, 찰랑찰랑 머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 친구들, 영차영차 줄지어 자기들 구멍으로 들어가는 개미들을 본다. 개미들을 보며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나와 개미들의 삶이 비슷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하며 뻔한 중2병 소녀의 소설들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소설 한 페이지가 채워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소설을 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칭찬인지 칭찬 아닐 말도 듣고 고민인지 고민 아닐 이야기도 하고 화보 아닌 화보도 찍고 먹방 크리에이터인 듯 다이어터인 나는 호로록 간식 아닌 간식을 함께 먹는다. 소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면 9시 15분 같은 10시 40분이 된다. 그렇게 참 빠르게 간 시간을 원망하며 방 안에 들어온다. 또 더 커진 웅덩이 같은 고무줄로 축 처진 나의 머리를 묶는다. 나의 앞니와 어금니를 작은 솔로 칙칙 닦아내고 다시 퐁퐁 세수를 한다. 그리고 땡땡 끈적이는 액체를 나의 얼굴에 바르고 손으로 찹찹 두드린다. 마치 기차놀이처럼. 그리고 나는 폭신폭신한 나의 침대에 누워 무엇이 나올지 모를 물음표 상자를 열러 꿈속으로 향한다. 이렇게 나의 반복되는 하루는 마무리된다. 반복되는 하루를 살고 소설책 마지막 엔딩도 모른 채 나는 첫 장들만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과연 이 반복되는 하루들, 매일 같은 몇 시 몇 분 몇 초, 매일 같은 루틴을, 매일 같은 사건 사고들을 매일 나를 보면서 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의심스럽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스노우볼에 갇힌 하나의 모형인 것인지, 모두 다 가짜이고 내가 진짜라면, 반대로 내가 가짜고 모두가 진짜인 것이라면 나도 나를 모르고 이게 맞는지 모를 이상한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환상적이면서도 이상하다. 사람들은 그 반복되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자신의 엔딩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두렵다.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는 나도 모르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나조차 모른다.
에세이 발표를 하고 있는 나를 보는 앞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사실의 답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소설의 첫 장면들을 만들어가며 엔딩이 바뀔 수도 아니면 엔딩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화살표가 찍고 있는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간다. 우린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모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행복을 위해 작고도 큰 행복을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 큰 행복이 아니라도 사소한 행복을 위해 행복이 뭐라고 이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행복은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느끼는 행복은 다르고 누구든지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누군가는 바다에 조개 껍질을 주워 조개 껍질을 묶어 그녀의 목에 걸며 행복하고 누군가는 라면을 먹을 때 건더기를 씹었을 때 퍼지는 국물 덕분에 행복하고 누군가는 유리컵에 물을 따를 때 들리는 찔랑찔랑 소리에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한글을 배울 때 그 쾌감을 느끼며 행복하고 누군가는 미용실에서 싹둑 잘린 머리카락들을 보며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함께 하늘을 날 때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나 자신의 것이다. 클 수도 작을 수 있는 행복을 우린 느낀다. 나는 이 행복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다. 나는 나의 행복한 날들을 떠올리며 떠올리는 그 시간도 행복해진다. 지금 에세이를 듣고 있는 당신들은 어떨 때 행복한가요? 이렇게 나의 반복되는 삶을 사는 중2병 소녀의 끝나지 않는 행복소설 에세이는 쏙쏙쏙 끝이 난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에세이를 짧게 줄여주어서 고맙고요. 오늘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느낀 점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겠다고 용기를 내줘서 이곳에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버가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조금 양해를 구해주시면 이 친구들의 용기에 응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순서인 지우 나와서 발표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다. 안녕하세요. 저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성찰 에세이를 쓸 때면 항상 후회가 몰려옵니다. 도무지 써도 후회스러운 일만 떠오르고 성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품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짧은 글로 한 학기를 풀어내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원래 글을 쓰는 것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글보다 말이 더 편한 성격 때문인지 한 학기를 글에다 담아내기가 역부족이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글을 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첫 번째, 동생들이다. 신입생을 보기 하루 전부터 너무 설레서 잠을 설쳤다. 멋있는 언니 누나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때가 드니 생각과 다르게 마음이 두근두근 요동쳤다. 말도 걸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막상 앞에 서니 첫인상은 망했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과연 내가 좋은 언니 누나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스스로 의심하던 마음이 금방 녹아내리고 더욱더 열심히 다가가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지금도 잘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용기는 내고 있는 것 같다. 두려움이 두려운 두려움.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항상 무엇이 두려울 때마다 그 두려움에 더 쪼는 것 같다. 마치 두려움이 두려운 두려움처럼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사는 것처럼 겨울을 겪어 품고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씨앗을 품어두고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거지 뭐.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최근에 엄청 눈물이 많아졌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슬픔이보다 많이 울었을 거라 짐작해본다. 속상해도 짜증이 나도 눈물이 난다. 심지어 행복하거나 감격스러워도 눈물이 흐른다. 그런데 항상 울고 난 뒤에는 후회로 가득 채워진다. 차라리 앞에서 울지. 왜 혼자 뒤에서 울고 그래? 내가 너무 밉다. 우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밉고 너무 불쌍해서 밉다. 혼자 우는 내가 불쌍하고 미워서 울고 싶지 않았다. 용기가 안 나 혼자 남아 우는 내가 더욱 찌질해 보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 때 자신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항상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그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결국 어떻게 행동하든 항상 스스로 꼬투리 잡으려 하고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렸을 뿐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을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고 눈물이 나면 우는 것인 것 같다. 그렇게 가끔씩 힘들면 힘든 대로 울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울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8학년. 근데 이제 세상학교를 곁들인. 사실 8학년들끼리만 세상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학년들끼리만 세상학교를 한다 했을 때 진짜 망할 줄 알고 두려웠다. 근데 우리가 김포랑 세워도에서 살아남을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옛말이 맞는 걸까? 미운정 고운정 미워하면 정든다는 말. 이제 다시 돌아보니 힘들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들만 있는 느낌이다. 그래도 마냥 좋은 기억들만 있다는 건 아니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지나고 보니 좋은 추억이 되었다. 이런 느낌? 세상학교에서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를 꼽아보려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은 세상학교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은 다들 세상학교 결과 공유의 준비를 위해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 좋은 발표를 위해 팀장들이 발표팀과 PPT팀에게 피드백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아 우리는 피드백을 하기로 했었다. 우리는 피드백을 하다가 여러 생각과 감정을 느꼈었는데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점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말하고 다 같이 이야기해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저녁 늦게 달바슴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이야기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우려는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믿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표팀과 PPT팀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발표 준비로 무척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팀장들이 부르더니 자신들의 불편한 점을 털어놓는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고 오히려 우리가 미웠을 것 같다. 결국 마무리되지 않고 찝찝한 세상학교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결과 공유의 당일 아침 다시 한번 8학년 전체가 모여 이야기했다. 아침부터 혼란스러웠다. 한순간에 친했던 친구와 이런 식으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 속상하고 내가 너무 미웠다. 귀여운 7학년들의 발표를 마치고 기다리던 우리 8학년 발표가 시작됐다. 어제 걱정했던 과는 다르게 좋은 발표를 한 것 같아 기뻤다. 그리고 9학년 세상학교 공유를 듣고 있었는데 달바생에서 발표했던 나린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걱정됐다.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당장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는 나린이에게 그저 미운 애들일 텐데 위로가 될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팀장 소리와 함께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린이에게 가는 방법뿐이었다. 우리는 자영실에서 울고 있는 나린이에게 갔다. 어떤 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우리는 나린이를 안아줬다. 그리고 셋이 같이 울었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계속 울었다. 울다가 서로 얼굴을 보고 웃다가 다시 울었다. 그러다 소리가 우리는 쥐거리잖아 라고 말했다. 소리의 말이 어찌나 진심으로 들리던지 너무 행복했다. 나린이도 자기도 울면서 그 생각 중이었다고. 사실 나도 그랬다. 여튼 저튼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무사히 세상학교를 끝냈다.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눈물의 여왕들이라고 부르며 가끔씩 그날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날 장영실에서 서로 안고 울고 불고 웃고 울고 하던 시간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많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일 같고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이렇게 고소한 여름이라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미소야, 한여름의 수박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건 사랑이겠지? 사랑하는 미소야, 고소한 햇빛을 맞이하는 아침은 사랑이겠지? 너랑 산책하며 같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건 사랑이겠지? 넌 날 사랑하나 봐. 내가 아무리 못난 짓 해도 내 옆에 항상 있어주잖아. 고마워. 항상 네가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난 여름이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찝찝해서 싫은데 너랑 보내는 꽃은 여름은 얼마든지 좋아. 미소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8학년 언니 오빠들의 에세이 발표가 끝이 났는데요. 혹시 우리 8학년 언니 오빠들에게 피드백이나 응원의 말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셋 다 잘 들었고요. 누구나 다 좋은 글을 써줬지만 특히나 지호글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선이 잘 느껴진다 해야 될까? 뭔가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아직도 힘든 일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잘 들었는데 일단 저는 8학년과 같이 어울리는 활동한 사람이 있어서 뭔가 나 없는 8학년은 처음인데 되게 많은 감정들이 들었고요. 저는 특히 은호 발표를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은호가 나 혼자 했을 때 평화가 아니라 8학년 모두 함께 있을 때 평화를 느꼈던 것이 굉장히 대견했고요. 그리고 은호가 7학년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겪고 와서 내가 좀 좋은 세상을 보고 와서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은호 안에 평화를 찾았고 은호 안에 평화를 느꼈기 때문에 은호가 남들을 조금 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많이 저도 배웠고 되게 많이 멋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 다음 발표 나의 언니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분까지 발표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병찬이가 시계 들고 있을 거니까 7분이요? 네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파트를 조금 나눴었는데 중간 파트를 조금 잘라가지고 약간 어색할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홍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을 때 음악실에서 드럼과 베이스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서는 색소폰 소리가 들렸고 밖에서는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악기를 좋아하고 다루는 그 소리가 그 불협화음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나는 멋진 것들을 앞에 넣어놓고 나의 에세이를 시작하고 싶다. 나의 파도와 튜브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에세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났다. 왜 그랬을까? 작년 1학기에 비해 2학기의 에세이가 그렇게까지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인 건가? 그냥 뭔가 다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텐트 안에서 피아노 치는 척하면서 노는 우리가 얼마나 재밌었는지도 쓰지 못했고 미술 시간에 기타 치며 노래 불렀던 때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운동장에서 노래 틀고 셋이 손잡고 빙빙 돌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방에서 이불 덮고 같이 만화 볼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을 때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모습도 무릉덩이 발로청에서 같이 춤췄을 때도 이런 많은 모습들을 학교 생활을 하며 행복하고 따뜻했던 많은 순간들을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도 1학기를 지내면서 행복에 대해 엄청 많은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행복했고 작년에 내가 놓친 행복한 일들이 막 떠올랐다. 그래서 이번 에세이는 1학기에 가장 나를 많이 차지한 내 감정, 행복과 고마움에 대해 쓸 것이다. 첫 번째, 슬픔과 행복에 대해.
3기 친구들과 함께 개학을 했다. 그런데 웬일 마냥 신날 줄만 알았는데 이미 모든 문제는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다. 그냥 인간관계나 주변의 시선들이 신경 쓰였다. 자신에게 집중하자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재작년처럼 주변을 엄청 신경 쓰고 있었다. 갑자기 재작년 초로 돌아간 것 같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저렇게 성장하고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 쓸데없는 걱정에 빠진 것 같았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나만 너무 그대로인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제자리 걸음이면 뭐 어때? 성장하지 않았으면 뭐 어때? 넌 이미 신한학교에 들어왔다는 것부터가 한 발자국 나아간 거야. 그리고 엄마는 기뻐. 너가 다시 이런 고민들에 빠지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그 감정 옆에 있어줘. 무슨 소리야, 넌 성장했어 라는 말보다 더 울림이 있었다. 신경 쓰지 말고 기뻐해도 돼 보다 이 슬픈 감정 옆에 있어달라는 말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옆에 있어주었던 내 슬픔은 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일상 침투 작전에 그려간 그림이 있다. 한 여자아이가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내가 깨달은 것들을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그린 그림이다. 바다는 슬픔을, 튜브는 행복을 뜻하고 있었다. 슬픔과 행복은 항상 붙어있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순간이 와도 슬픔은 언제나 찾아왔다. 그게 예전에는 많이 불안했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조만간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슬픔이 오는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들은 찾아왔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한 것 같다. 슬픔의 바다에 빠져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행복의 튜브는 항상 옆에 있었다. 내게는 파도도 튜브도 항상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1학기는 조금 즐겼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편안하지는 못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 순간도 없었다. 행복해지자고 마음먹지 않아도 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엄마의 전화가 너무 고마웠기에, 주변 친구들이 너무 따뜻했기에, 정말 많이 불안했기에, 그리고 또 많이 웃었기에, 이야기하고 도전했기에 나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주변 친구들의 따뜻함.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에게, 나에게 표현해주는 친구들에게,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세 번째, 배움에 대해. 성장한다는 게 뭘까? 짧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더니 그 짧은 시간에 변한 친구들 몇 명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내 방학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변함없었다. 그때부터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책 읽는 친구도 있고 도전하는 친구도 있는데 난 대체 뭘 했지? 난 진짜 바보인가? 작년에 생각해보았다. 수업들을 들으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렇게 느꼈으면 나는 지금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막 헷갈렸다. 난 정말 내 시간을 잘 쓰고 있나? 내 소중한 시간을 열심히 배우는 데 쓰고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배우고 깨닫는 건 멋있고 아름다운데 난 아직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었다. 공부하고 책을 읽고 싶었다. 정말 내가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때 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어느 정도 알아차리신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얼음이 물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의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은 높아지지 않는데 그때가 물이 수증기가 되려는 순간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딱 물에서 수증기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네, 정말 그런 것 같다. 나는 내가 한순간에 바뀌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금 더 즐기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에너지가 쌓여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의 상태를 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그래서 자책을 그만했다.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뭘 배우면 좋을지도 생각했다. 진짜. 알겠어.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수업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좋은 수업에서 좋은 가르침을 얻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배움을 느낀 건 이번 1학기 아니었을까?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멋진 친구들에게, 응원해준 선생님께, 그리고 정말 좋은 배움을 주시고 있는 선생님들께 고맙다. 마지막, 행복에 대해. 행복은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게 아니다. 깨닫는 것 같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우리를 기다리는 행복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번 학기에 나의 주변의 큰 행복들을 많이 깨달은 것 같다. 낭만과 열정과 웃음이 묻어나는 학기였다. 나의 행복을 깨닫게 해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내 자신과 엄마에게 감사하다.
지금까지 에세이를 쓸 때 난 모두에게 항상 고맙다를 이야기를 썼지만 이번 에세이는 고맙다는 진심들이 더 진심다운 진심으로 써지는 것 같다. 사실 이 에세이를 쓰면서 우리 공동체를 많이 생각했다. 진심이다. 그리고 나의 에세이를 통해 행복에 대해 전해주고 싶은 말도 있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말한다. 조금 오글거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행복이 멀리 퍼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라고 빌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다. 나도 너도 우리도 우린 행복이다. 마치면서 멋있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나일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정 있게 긴 글을 써서 우리 공동체와 공유를 하려고 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발표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이 들려오는 소리를 감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병찬이 나와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래성. 나에게 이번 한 학기는 바닷가의 모래성 같았다. 마치 바닷가에서 열심히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없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길 반복한 것 같다. 이번 학기부터는 높은 성을 쌓아보고 싶었는데 내 성은 파도에 부서지기를 반복하니 높게 쌓은 게 아니라 비슷한 높이를 쌓았다 무너지기를 반복하였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다짐한 뒤 실행했지만 얼마 못 가 의지를 잃었고 어떨 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독서가 있었다. 난 이번 학기 그리고 올해의 목표로 독서량을 늘리기로 다짐했는데 되돌아보니 이번 학기는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면 굳이 독서하려 노력하지 않았었다. 이건 독서뿐만 아닌 나에게 주어진 과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꼭 해야 하는 과제가 없으면 스스로 무언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쉬고 친구들과 놀았던 것 같다. 그렇게 파도라는 유혹 앞에 모래성을 쌓고 무너지는 걸 보길 반복하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며 놀기를 선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바닷물이 되는 과정, 강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내가 이번 한 학기에서 가장 컸다고 느껴지는 건 9학년 세상학교였다. 난 이번 세상학교를 거치며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9학년이 강물에서 바닷물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세상학교의 준비 과정이 바로 바닷물이 되어가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각기 다른 강물들이 하나의 바다에 모여 여러 과정을 거쳐야지만 같은 바닷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9학년 같았다. 모두 각기 다른 길을 흘러오며 다른 풍경을 보고 또 다른 속도로 같은 자리에 모인 각자만의 개성 있는 아이들이 마치 하나의 바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강물 같았고 9학년 세상학교의 준비 과정도 이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힘들기도 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 세상학교의 활동 기간에는 서로가 더 편해지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런 부분이 세상학교뿐만 아니라 신나한 학교에서도 느꼈던 것 같다. 작년이 나에게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과정이라면 올해는 바닷물이 되어 자리를 잡아가며 새로운 강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작년까지는 강물이었던 내가 신나한 학교라는 바다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나 또한 바닷물이 되어 수많은 바닷물 중 내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아가며 새로운 강물인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바닷물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기도 한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였다. 세 번째, 그저 흘려보내기. 여기서 꺼내고 싶은 또 다른 주제가 있다. 바로 선후배 문화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반은 동의한다. 말 그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도 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신나한 학교의 문화에서 이러한 부분을 느꼈다. 사실 내가 느낀 선후배의 문화는 어쩌면 무학년지이기에 느꼈던 걸 수도 있겠다. 서로 느끼는 배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어쩌면 무학년지이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저 흘려보내기이다.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조언 등을 참고해 내가 경험하거나 혹은 문제를 바로잡은 뒤 나중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와 이야기하며 조언해준다. 물론 선후배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문화를 유지하며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생각해봤을 때 내가 해야 할 건 그냥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그저 흘려보내기. 위에서 내려온 맑은 물을 그대로 아래에 흘려보내기. 그렇다면 아래의 그 맑은 물이 비가 되어 다시 위에 도달하지 않을까? 네 번째, 현재를 열심히 즐기기. 난 이번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1학기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낸 것 같다. 바로 현재를 열심히 즐기기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현재를 열심히 즐기기는 그저 놀기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그 과정을 즐기라는 뜻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또 즐겁게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변화하고 순환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만 집중한다면 현재에 집중하면 즐기기 힘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꼭 변화해야 한다면 변화하기를 싫어하지만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즐기며 보내는 게 지금에도 그리고 나중에도 더 좋은 선택이자 후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굳이 미래를 그렇게나 많이 걱정해야 할까라는 의문 때문이기도 하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데 난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미래에 대한 대비나 걱정 없이 그저 현실만 보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 미래도 언젠가는 현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를 열심히 즐긴다면 그러한 미래 또한 현재가 되었을 때 열심히 즐기며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내 생각이지만 이번 한 학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지하며 보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의 내 생각과 목표는 현재를 열심히 즐기기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병찬 오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온 언니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원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신나는 학교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여름입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만을 가득 껴안고 들어왔던 7학년, 분명한 변화와 성장에 쫓기도 했던 8학년을 지나 어느덧 9학년이 됐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저는 달라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모든 관계와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고 그게 제 탓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달라지기만 한다면 절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함께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누군가한테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제가 어떻게든 변하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달라지지 못하는 나에게 더 이상의 기대도 할 수 없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도 했어요. 자신의 힘듦을 감추고 항상 미소를 유지하지만 타인의 고민이나 힘듦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 언젠가부터 제가 동경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힘듦을 털어놓는 순간 나에게 힘든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는 않을지, 나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안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 나를 얼마나 약하다고 생각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나는 나 그 자체로 보이기를 원하면서 나의 일부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요. 나의 모습과 직면했을 때 나의 한계와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과 불안으로 자리 잡아 자꾸만 저를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상실감, 쏟아부은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허무함, 그런 불안들을 한 학기 동안 이해하고 싶었고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해내야 한다는, 포기하면 난 거기까지의 사람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의 선상에서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불안은 해내야만,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약한 사람이 불안한 것이 아닌 해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불안한 것처럼요.
가장 잘하고 싶었던 순간, 꿈에 그리던 기회를 잡은 순간, 예상치 못한 실수로 계획이 망가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런 날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우리는 실패라고 여겼던 걸까요? 실패의 사전적 의미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날이 얼마나 많을까요?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낄 만큼이나요. 그렇다고 해도 삶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시작하기 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시도하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시도이자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 시작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지만 시도하게 된다면 확률이 이미 50%가 넘어가게 되듯 시작한다면 성공한다는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끝끝내 본래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시작한 것에 성공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내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약하는 한 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작을 앞두고 불안한 것은 여전하지만 이제 내가 이 시작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라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시초는 누군가가 절 대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리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누군가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에 나의 최선을 가늠할 수 없기에 미래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가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전 이번 학기의 수업의 대부분을 그동안 제 관심사와 다른 수업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전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곧잘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전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잘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느낌, 나 혼자만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수업을 듣기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시도했고 분명히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배운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처럼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느끼기까지 주변의 도움도 정말 컸습니다. 확신이라는 갈증을 해소하는 법은 언제나 나를 믿어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헤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벽 앞까지 가봤기에 그렇게 떨어져 봤기에 다시 올라올 힘이 있다는 것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수업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것, 산출물을 무사히 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무지개가 뜨기 전 가장 많은 비가 내리듯 넘어져도 보고 다쳐도 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온이 시간 내에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안이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에세이를 줄이진 않아서 읽으면서 요약하면서 읽을 거여서 조금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나는 학교에서 경험한 새로운 여정 그리고 깨달음, 부재, 나의 내장. 눈 깜빡였다 뜨니 벌써 신나는 학교 3년차가 되었다. 나는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건 바로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기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다.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모르겠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뭔가 느낌이 새롭다. 마냥 다 모르는 것이 아닌 다 조금은 알 것 같고 정리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처음에 비해 많이 자리 잡혀가는 학교, 성장하는 친구들과 나의 모습을 보며 신나는 학교 입학 당시보다 느끼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깨달은 것도 많아져서 그런가? 이제는 처음 느꼈던 것과 사뭇 다르게 나에게 받아들여진다. 이번 성찰 에세이는 내가 한 학기 또는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을 4가지 나의 장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볼까 한다. 제1장, 계단식 성장. 나는 항상 성장은 수직으로만 성장하는 줄만 알았다. 신나는 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는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아 신나는 학교에서 주는 배움과 경험이 나의 성장의 촉진제였다. 처음 해보는 회의와 공동체 생활, 그리고 신나는 학교만의 교과 수업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것들 뿐이라 나도 모르게 수직 성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8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 성장이 더 하고 싶어 더욱 욕심부리며 감당하기 힘든 수업, 과제, 회의를 맡아서 해왔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루며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며 학습해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의 성장은 수직에서 직선으로 멈춰 있었다. 아니 어쩌면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욱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왜 못하지? 내가 안 하는 건가? 심지어는 성장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면서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는 시기를 보냈다. 그 당시 신나는 학교를 나갈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신나는 학교 생활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가 틀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해져 갔다. 그렇게 신나는 학교에 대해 고민도 하며 배움의 학습을 과제 처리에 초점을 맞춰 학습을 이어가다 보니 내가 진심으로 성장할 것을 증명할 셈치물이 없었다. 심지어는 성찰 에세이도 미완성 상태로 제출하였고 노력하며 모든 것을 이뤄내 했던 나의 나는 아쉬움과 허탈함만 남은 채 8학년을 마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높은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는 능력까지 없었던 걸까? 나를 어떻게 되었던 걸까? 라는 질문만 머리채에 남은 채 계속 하려니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머리채 남은 채 8학년을 마치고 9학년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막내도 아닌 중간 학년이 되었다. 9학년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고 그냥 친구들과 관계를 쌓고 놀면서 신나는 학교와 나에 대해 궁금증이 남을 뿐이었다. 나는 그 궁금증과 왕 해소를 위해 한 학기만 쉬어가 보자. 너무 불안해하며 생활하지 말아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간표도 여유롭게 짜고 위원회도 생활관위원회를 놓고 다른 위원회를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습과 자취, 나의 욕심을 놓는 것이 마냥 불편하기만 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어떨까? 중학교 3학년인데 괜찮을까? 생활이 2년 동안 열심히 생활했는데 다른 위원회 가면 많이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속 어딘가 계속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3월, 4월, 5월, 6월 약 4개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한 거와 같이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놀았고 자취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하지만 다른 학기를 보낼 때와 한 가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놓치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발견을 통해 깨달은 것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발견은 쉼이다. 이거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년의 변화다. 이번 연도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9학년 많이 컸다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매일매일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받고 친하지도 않고 마냥 분리되었던 9학년이 이번 제주도 세상학교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평화라는 주제로 우리 일부 공동체성을 만들었다. 진짜 8학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과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학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년이 더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지 기대를 품고 있게 된다. 세 번째는 행동이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할의 시선이다. 욕심을 약간 버리면서 진행자보다는 참여자로서 회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참여하는 여러 역할들의 일, 시선, 심정 등을 배웠던 것 같다. 그리고 회의에서 내가 경험이 많았던 역할을 도전하는 친구에게도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서툴긴 했지만 더욱 다양한 관점에 새로운 배움의 확장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관계였다. 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달라졌다. 내가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관계다. 사람은 각자마다 다 다른 색깔에 띄고 내가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몰라 가장 조심스러워진다. 또한 어떤 기준이 오갔지 않았음에도 눈 깜빡이니 이 사람과 친해져 있고 눈 감았다 뜨면 다시 어색해져 있다. 작년까지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6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친해지겠지 생각하고 다른 약간의 두려움과 일부 사람에 대한 편견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표현해주는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도 없이 나만 생각하기 급급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친구들이 나에게 표현해준 만큼 내가 친구들에게 표현하며 따뜻하고 행복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다. 물론 관계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관계를 쌓아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한 학기를 맞이하며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느끼는 과정 속에서 서툴고 천천히 가면서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산을 오를 때도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계단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오르막길에 비해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나무나 돌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걷기 편하며 중간중간 계단의 평지로 힘을 얻고 힘들 때는 계단에 걸터 앉아 쉴 수 있다. 성장하는 것도 수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수직으로 나아갈 경우 쉽게 지쳐 미끄러질 수 있다. 계단식 성장을 하며 어느 시기엔 확연히 성장하고 어느 시기엔 평지를 걷는 것처럼 어느 시기엔 잠시 쉬어가 계단식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학기를 몸소 느꼈다. 제2장 감성의 구슬들과 제3장 나에게 신나는 학교라는 시간상 생략하겠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제4장 고마운 사람들. 표현을 잘 못하는 내가 이번에 표현을 하려고 에세이를 담아 써본다. 고마웠던 사람들에 담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고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모양이다. 내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품을 나를 안아주며 안도감을 주었던 언니와 친구. 내가 이상하고 틀린 줄만 알았던 것을 다르고 자신도 나와 비슷하다며 안정감을 주고 자치활동에 많이 도움이 됐던 깊은 언니. 내가 미쳐 몰랐던 나의 부분까지 봐주며 뭐도 아니었던 내가 그 친구 하는 말만 들으며 큰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친구.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언제나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며 기죽지 않게 했던 작고 귀여운 친구.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알려주었지만 한계 공감을 알려주는 친구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회의 때 긴장감을 풀어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 어느 때는 활발하고 어느 때는 섬세하며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같은 존재이자 본인만 모르게 항상 옆에서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나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언니.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평화를 느끼게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추억해준 9학년. 그 이에도 많은 배움을 준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나는 신나는 사람들로서 존재만으로도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이 에세이로 감사를 전한다.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문을 두드려 열고 배움의 장을 넓혔다. 또한 신나는 학교를 다니며 나도 점점 신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에세이를 마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까지 해서 9학년 친구들 발표가 모두 끝이 났는데 시간도 그렇고 10학년, 11학년 친구들까지 한 번에 듣고 마무리할 때 피드백을 한꺼번에 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졸리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도 좀 돌려보고 목도 좀 돌려보고 그래서 저기 뒤쪽에 에어컨도 한번 켜주실 수 있으면 켜주시고 그래서 눈도 번쩍 뜨고 그게 아니라면 눈 감고 감상해도 되니까 이 발표자의 이야기에 진심을 담아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윤서 나와서 형규 나와서 진행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구절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그냥 듣기 좋은 말, 혹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마법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그 둘 다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목표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무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마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왜 신나는 학교에 입학했냐는 질문에 나는 항상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모님께서 신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권유해 주셨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학교에 다녀야 해 이다. 이 생각이 든 것을 인식을 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였지만 나는 신나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마치 누군가가 내게 다니라고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 또한 이것을 인식을 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였다. 그래서 나는 신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신나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를 몰랐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리석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나의 꾸준한 어떠한 행동 덕에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나는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혹은 얻고 싶어서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것 같다. 정말 웃기는 소리인 것 같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너처럼 몸이 좋아지고 싶다.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너도 될 수 있어. 나 정도 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핑계 대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푸시업 100개만 해. 100개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금방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다들 어째서 못했다, 저째서 못했다 하며 핑계를 댈 뿐이다. 분명 좋은 몸을 원하는데 왜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했고 얻은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원한다고 착각한 것 같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대체 왜 그것을 원할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걸까? 원하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분명 내가 원하는 것, 아니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운명이고 내가 이곳에 태어나 살아 숨쉬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 데 있어 하나의 발자취라고 생각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이는 반드시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릴 것이다. 신나는 학교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며 내가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윤서. 네. 윤서 나와서 발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10학년 최윤서입니다. 에세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타인이라는 것. 유독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애석했던 1학기. 내게 큰 성장이 없었던 것 같아 허무하기도, 그만큼 무탈했다는 뜻이기에 편안하기도 하다. 나는 이번 학기 내가 나무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어린 나무가 다 자라 큰 나무가 되면 겉으로 보기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 속에선 해마다 나이테를 하나둘 둘러가고 있으며 땅 아래 단단하게 박혀있는 뿌리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이 더욱이 깊어진다. 내가 느끼진 못하지만 분명 내게 아주 작은 성장이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왠지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들어 더 열심히 살려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망설이가 처음으로 도전한 진행이 꾸준히 논문 관련 도서를 발췌하고 10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을 하려 노력했다. 그중 10학년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제일 많이 배운 것은 이해였다.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나는 항상 나의 불편함과 세상의 부조리에만 집중하며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너와 세상은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10학년 아이들과 함께하고 논문을 쓰며 모두의 어쩔 수 없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불편함을 느낀 모든 것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 현재 사회의 능력주의가 심화된 것이 처음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했기 때문이며 10학년 친구들이 서로에게 소홀하다 느꼈지만 그건 그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가 너무나 확실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너와 세상이 틀린 것이 아니었고 애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내가 너와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너와 세상을 이해하니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오직 나의 생각으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나를 이해하고 반성했고 내가 너와 세상에 대해 무지한 것을 인정했다. 알수록 많이 보인다는 말이 꼭 공부와 지식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나 보다. 신나는 학교가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작정 세상을 바꾸려 하고 내가 생각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나의 옳음을 강요하기보단 어떻게 함께 더욱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다. 배운 것은 많지만 큰 성장은 없었다고 생각해 나를 나무라고 표현하였는데 나무는 늘 굳건히 한 자리를 지킨다. 그 나무처럼 언제든 무더운 태양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늘과 기분 좋은 나뭇잎 소리를 내어준다. 그런 나무처럼 나는 언제든 그리고 또 누구든 기대고 쉬다 갈 수 있도록 굳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더딘 성장에 실망하기보단 지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나를 기대하며 다가올 여름을 맞이한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발표인 유한 누나 나와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까지 오케이. 그거 흘러내려. 네. 사실 제가 이 에세이를 작성을 했을 때
새벽 3시에 썼거든요. 저는 최대한 진짜 와 이것보다 더 담백할 수는 없다. 오늘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오늘 연습하려고 한번 읽어보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흘러 많은 날이 있었다. 신나는 학교에 전학 오고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방황을 겪었다. 아침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몸을 겨우겨우 어르고 달래 잠자리에서 벗어난다. 버스에서는 꾸벅꾸벅,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수업 시간에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 내가 ADHD인 줄 알았다. 불안해서 다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수업 시간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보고실로 도망치는 날의 태반이었다. 우울했고 불안했고 두려웠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과장된 행동을 하며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아마 나 때문에 우리 지금의 11, 12학년 친구들은 좀 어쩌면 많이 힘들었을 거다. 기숙사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우울하고 불안한 순간순간을 보냈다. 정말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 지독한 사춘기였다. 자퇴서까지 제출했던 내가 지금은 웃으면서 어떨 땐 울면서 어떨 땐 격려할 줄 알게 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자퇴서를 낸 주에 봄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이 나를 붙잡았다. 봄은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고 달과 달빠는 맛있는 밥을 사주며 나를 꾀었다. 자퇴 결정을 번복했다. 밥이 너무 맛있었고 날 붙잡는 사람들이 좋아서 남기로 했다. 방학 때 많은 책을 찾아봤다. 그냥 이대로 계속 우울하게 살기 싫었다. 큰 욕심은 없었다. 그냥 일상을 보내고 싶었다. 방학 동안 많은 책을 읽으며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뭘 할 때 소리 내었는지, 요즘 뭘 맛있게 먹는지, 내가 어떤 말을 불편해하는지, 그 말이 불편한 이유는 뭔지 등의 질문들. 계약을 하고 나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계약한다고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냥 흘러 보내고 싶었고 흘러 보냈다. 어제를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하고 싶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게 괜찮았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련을 버렸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외롭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다 괜찮았다. 외로운 것도 힘든 걸 부끄러워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괜찮지 않은 것이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흘려보냈다. 나를 규정하지 않았다. 나를 규정하고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싫은 건 다 보내려고 하니 그냥 고이더라. 고이면서 결국엔 썩더라. 그래서 그냥 흘러 보낸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예민해서 예민한 대로 성질을 냈고 어느 날은 너무 즐거워서 크게 노래를 부르며 학교 떠나가라 깔깔 웃기도 했다. 또 어느 날은 우울해서 쌍욕을 했고 어느 날은 배고파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 놀랍게도 별일은 아니하더라. 사실 놀랍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물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지금 즐거운 이유가 뭔지 그냥 던졌다. 답을 안 해도 좋고 하루 종일 답에 대해 고민을 해도 좋다.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다. 나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할 수 있을까? 난 얼굴이 크다. 몸도 부해 보인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안경은 찐따 같다. 코는 또 어찌나 큰지 학원이 강해서 부담스럽다. 뱃살은 접힌다. 손가락은 울퉁불퉁. 고집은 센 것 같은데 팔랑귀다. 똑똑하지도 않다. 금세 풀에 죽는다. 그리고 다시 해보려고 한다. 잘 포기하지 않는다. 남을 배려할 줄 안다. 상대와 호흡을 잘 맞춘다.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하다. 예를 들면 호기심에 비누를 씹어보는. 아무튼 이런 내가 모여 하나의 내가 되었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었다. 단점이 나를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단점이 나를 살리는 장점이 될 때가 있다. 어떨 때 나는 별로지만 어떨 때는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다. 손바닥으로 치면 통 소리가 나는 뱃살이 너무 귀엽다. 이목구비가 주차된 얼굴은 사랑스럽다. 어쩔 때는 내가 너무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이제는 나를 미워만 하기가 어려워졌다. 너무 미워했지만 이제는 나를 미워했고 미워하는 내가 너무 안쓰럽고 안아주고 싶어서 미워할 수가 없다. 측은하다. 집단에 최선을 다하려고 발악하는 아이를 어찌 미워할 수 있을까? 허락. 나는 누가 내 얼굴을 만지는 게 싫었다. 왜 싫은지는 몰랐다.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 내 얼굴을 만지는 것이 내가 너무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싫었던 것 같다. 나는 너무 불안했기에 경계심이 그득했다. 지금은 크게 경계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한동안 내 얼굴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 엄마가 내 얼굴을 함부로 만지게 두지 말라고 해서였다.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다. 마음은 얼굴 만지는 것을 허락했지만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 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맞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득 그렇더라. 그냥 거절하기가 싫더라. 그래서 만지게 했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아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은 싫다.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막 만지는 것은 싫다. 아무나여도 나를 존중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허락한다. 나이가 그런 것 같다.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만진 아이지만 예의를 밥 말아먹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내가 싫다고 하면 바로 그만둘 거니까. 그러니까 허락한 거다. 더불어 지우가 자기 얘기도 해달라고 해서 플러스를 해보자면 지우는 이제 종종 내 옷 소매에 자기 옷을 넣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매우 기분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멋짐. 이런 나의 생각과 사고들은 청소년 시기의 유연함과 엉뚱함이라는 특징 덕분이기도 할 거다. 커가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면 꼰대 소리도 들으며 나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냥 꽉 막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나이를 먹고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든 상관없다. 그냥 그때의 나도 나을 거고 또한 꽤나 멋진 나일 것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나도 멋지고 지쳐서 털썩 누운 나도 멋지다. 이렇게 내 삶을 가꾸려 노력하는 나는 결국에는 멋질 거다. 지금도 멋지기에 멋없는 나도 멋질 거다. 일단 지금에 집중하고 오늘을 잘 가꾸면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한 주를 그래서 한 달을 그래서 1년을 잘 가꿀 테니까.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 다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잘하려고 다시 한번 해보려는 게 잘하는 거더라. 그래서 나는 바란다. 어제 내가 편안히 잠들었길, 오늘의 내가 나를 도닥여 이겨내길, 내일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또한 내가 남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잘 지내기 위해 여러분들도 잘 지내길, 울더라도 다시 웃을 날을 기약하길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13명의 에세이 발표가 끝났는데요. 9학년, 10학년, 11학년까지 에세이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나 응원의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진심을 담아서 너무 글 잘 써준 걸 용기 내서 앞에 말해주셔서 듣는 저도 위로가 되고 한 학기 뿌듯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고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오늘 에세이 발표 듣고 어떠셨는지. 저는 네, 다들 너무 발표 잘해주고 앞에서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 내서 해준 우리 선배들이랑 우리 7학년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수학 오빠. 네, 저는 에세이 발표를 지금까지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 발표를 할 때마다 뭔가 졸린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 공간의 그런 특별한 분위기?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에세이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간다? 그런 느낌을 에세이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우리 발표자 친구분들 되게 어려웠을 텐데 잘 줄여주고 그래도 미리 사전에 공지한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